자, 결합의 극. 자, 결합의 공유결합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극성이라는 거는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이 전자쌍이 딱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한 가운데 딱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질이 결합을 했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좀 전자 당기는 힘이 센 쪽으로 쏠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를 극성이라고 합니다. 극성. 그래서 공유 전자쌍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우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전기 음성도라는 걸 배우는데요. 전자를 당기는 힘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각각의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 즉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크면은 전자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당기겠죠. 같은 수소끼리 결합하면은 가운데 배치가 될 거예요. 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하면은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센 쪽으로 이게 살짝 치우치게 돼요. 둘 중에 얘가 당기는 힘이 크거든요. 그쪽으로 살짝 치우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당기는 화살표가 얘보다 조금 더 길죠. 염소 쪽으로, 염소 원자 쪽으로 치우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전자를 당기는 힘이 뭐다? 전기 음성도다. 그걸 숫자로 표현해 줬는데요. 예, 전기 음성도라는 게. 숫자로 표현을 해 주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기준이냐면 가장 힘이 센 놈, 예, 플로린을 기준으로 잡았답니다. 가장 전자 당기는 힘이 센 게 플로린인데 얘를 4.0으로 정했대요. 얘 힘을, 당기는 힘을. 요걸 기준으로 다 숫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전기 음성도가 규칙성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주기성을 한번 볼게요. 동일한 주기에서입니다. 동일한 주기. 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이렇게 동일한 주기에서 보면 질소, 산소, 플로린. 네.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얘가 4.0이었죠. 왜냐면은 리튬에서 플로린 쪽으로 같은 주기에서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줄어들거든요. 리튬이 이만하면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이런 식으로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박혀 있는 전자를 갖다 잘 당긴다고요. 중앙에 있는 원자 핵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진다. 예. 같은 주기에서는 뒤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뭐 리튬하고 나트륨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족일 때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자들이 더 커지거든요. 전자 껍질이 늘어나니까. 2주기, 얘는 3주기 이런 식으로. 그죠? 전자 껍질이 늘어나니까 원자들의 크기가 더 커지거든요. 크기가 커지면 저 바깥쪽에 있는 거 잡아당기는 거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질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으니까 이 놈을 갖다가 뭐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거 2주기, 요거 3주기. 2주기 원자 번호 커질수록 증가되고 있죠. 3주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같은 족으로 보면 이게 같은 족이잖아요. 같은 족으로 보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2주기, 3주기.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예, 그림 자체를. 그렇습니다. 뭐 1쪽 애들만 따로 모아놓고 본 거네요. 1쪽 애들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그림이고요. 17쪽도 마찬가지 작아지는 그림이고요. 예.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전자 당기는 힘이. 이 그림만 일단 머릿속에 잘 놓으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겠네요. 네. 그 다음에 저놈을 숫자로 지금 아까 숫자로 표현해 줬잖아요. 플로린의 4.0. 그래서 이것도 살짝 좀 어느 정도 눈에 익혀놔야 돼요. 플로린 4.0, 산소 3.6, 3.4, 0.6 줄었죠. 질소 3.0, 탄소 2.6, 붕소 2.0. 대략적으로 뭐 0.6 줄고 0.4 줄고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0.5씩 줄어든다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0.5씩 줄여서 가면은 리튬 1.0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2주기 갈 때 대략 약입니다. 약 0.5씩 줄여서 내려간다. 이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3주기 3.2에서 출발하네요. 3.2에서 출발해서 나트륨은 0.9까지 줄어듭니다. 3주기는 뭐 조금 더 복잡한 관계로 큰 거 정도만 기억합시다. 플로린 2.1, 2.2군요. 리튬부터 리베방노픈에 플로린이 있는데 얘가 4.0으로 출발해서 0.5씩 줄어들면서 얘가 1.0. 그 다음 염소 3.2였죠. 3.2에서 쭉 줄어서 뭐 0.4 줄거나 0.3 줄거나 이렇게 줄어가지고 나트륨 0.9. 일단은 요런 식의 경향성만이라도 5개 외우시고 요런 경향성만이라도 좀 알아두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전기 음성도를 배우는 이유는 이 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성. 자, 무극성 공유 결합.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한 경우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똑같겠죠. 그래서 치우치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 전자쌍들이. 그래서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무극성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애들끼리 만나면 무극성 공유 결합.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따라서 수소라는 원자 각 부분들은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전자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요. 전자가 치우친 쪽은 부분적으로 뭐 마이너스 전기, 그 반대쪽은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기, 이렇게 부분적인 전하를 띱니다. 하나의 분자인데 이런 걸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이런 결합을. 자, HCl 같은 경우에 전자가 이쪽으로 좀 쏠리거든요. 그래서 Cl 같은 경우 얘가 3.2고요. 수소가 2.2였죠. 그래서 염소 쪽으로 쏠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부분적으로 음전하. 여긴 부분적인 양전하. 얘는 이온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분자예요. 분자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한 몸뚱아리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있는 형태가 돼요. 이런 전하를 부분적인 전하라고 표현합니다. 부분적인 전하. 자, 요런 결합을 그리고 요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다? 극성 공유 결합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전기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 부분이네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면 당연히 무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무극성 공유 결합.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으면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성 공유 결합에서는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도 어떻게 된다? 당연히 커지겠죠. 더 한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CH 간에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0.4, OH 간에는 1.2, H하고 F 간에는 1.8. 얘가 전기음성도 차이가 제일 크죠. 그게 바로 극성이 크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뭐 플로린 쪽이겠네. 이쪽으로 전자가 많이 쏠린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전자쌍들의 치우침이라고 나왔는데요. 너는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죠. 같은 원자니까. 자, HCl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1.0이에요. 좀 이쪽으로 치우칩니다. 그 다음 HF 같은 경우는 1.8이요.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겠죠. 많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HF 결합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HCl 결합의 음성도 차이보다 크므로 결합의 극성은 당연히 HF 결합이 더 크다. 극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골라내면 돼요. 골라라고 하시면. 자, 그 다음은 쌍극자 모멘트라고 나왔는데요. 뭐 적당한 우리나라 말이 없어서 그냥 쌍극자 모멘트 그대로 쓰는데요. 자, 쌍극자라는 거 하나의 몸뚱아리 안에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극성 결합을 한 분자들, 한쪽이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쌍극자들이 가지고 있는 극성의 크기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요.
쌍극자에서 극성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척도. 쌍극자 모멘트가 바로 극성이 얼마나 큰지, 극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성의 크기. 자, 무극성 그래서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0이죠. 극성을 안 띄니까. 극성 공유결합의 경우는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괜히 뭐 어려운 것 같은데 극성을 띄고 있어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극성이 크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쌍극자 모멘트 표시는 전자를 가져가는 쪽, 쏠리는 쪽으로 화살표를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요게 표시랍니다. 그래서 염소 쪽으로 쏠렸네요. 이런 걸 나타내 준답니다. 근데 잘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고는 계시고, 그래서 수소 H2 같은 경우 무극성 결합이죠? 없어요. 화살표 표시 없죠. 자, 그런데 H2O 같은 경우 산소 쪽으로 쏠려요. 산소가 얼마요? 뭐 3.4였나요? 예. 그 다음, 수소가 2.2.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산소 쪽으로 쏠리겠네요?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쏠리는 거. 그래줬죠. 그러면 산소 쪽으로 쏠렸으니까 산소가 이렇게 부분적인 음전화 표시해주면 돼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산소 쪽으로 쏠리네요. 이렇게 산소 쪽으로 쏠립니다. 부분적인 음전화. 여기 양전화. 자,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에서 나올 텐데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가운데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일직선이잖아요. 일직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탄소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똑같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즉 우리가 물리에서 얘기하는 R자 힘이 0인 케이스거든요. 이런 놈들은 구조상 대칭 구조라서 구조상 대칭 구조를 띠기 때문에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음전화 양전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상쇄가 되면서 그냥 무극성이 됩니다. 무극성 분자가 돼요. 분자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결합은 무슨 결합이니 물어보면 극성 결합이에요.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왜? 탄소와 산소 서로 다른 원소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그런데 얘가 무슨 분자니 물어보시면 무극성 분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극성 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단원의 내용이 전부 이런 거예요. 물어보는 게 무슨 결합이니 물어보시고요. 무슨 분자니 물어봐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물 분자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극성 결합을 해요. 그 다음 요게 대칭이 아니잖아요. 산소 쪽으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예. 극성 분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요. 우리가.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극성 결합. 이쪽으로 하나, 둘, 세 개가 쏠렸죠. 얘네들 합쳐지면 이쪽 방향이 되거든요. 극성 결합을 하고 있고 분자로 따지면 극성 분자인 거죠. 이렇게. 자, CO2는 극성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당겨지면서 이게 상쇄가 돼요. 일직선상에서 대칭 구조라고 이런 거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라는 얘기죠. 이쪽 단원들이. 이게 요 얘기도 이제 좀 이따 나오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예요? 화학 결합 구별하는 거. ClCl 만났네요.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HCl은 극성 공유결합. 둘 다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 그런데 NaCl 같은 경우는 무지 커요. 나트륨이 0.9, Cl이 3.2였나요? 이 둘의 차이가 얼마예요? 2.3 정도 되죠.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정도면. 1.7보다 크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온결합으로 가네요. 둘의 차이가 너무 크면 이온결합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 경계선이 예전 건데 약 1.7 정도 돼요. 1.7 이상이면 이온결합, 1.7보다 작으면 공유결합. 요거의 예외는 한 개. HF. 요건 예외입니다. 얘가 2.2, 너가 4.0이니까 둘의 차이는 1.8 정도 되네요. 그쵸?
1.8이니까 이온결합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얘는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아시다시피 공유결합은 비금속, 비금속 간의 결합이죠. 둘 다 비금속이네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원래 배웠던 거 금속 비금속은 공유결합, 이온결합, 비금속끼리 결합한 건 공유결합 이렇게 또 뭐 공부해 두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요 내용 가지고 쭉 한번 또 쭉 체크해 보시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 뒤에 뭐 단원 정리까지 해서 문제 좀 많네요. 본문 보시고 그래도 조금 풀어 오세요. 수업 중에 다 풀기가 너무 많습니다. 83쪽까지. 고생했습니다.